징크 플랫폼을 김규영 저널인 뉴스의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셔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등장은 세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구글의 막강한 검색 엔진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각종 정보를 얻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유진 가필드가 1958년 과학정보연구소를 창립하면서 Science Citation Index라는 과학 인용 색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구글이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유진 가필드는 구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구글의 핵심 검색 모델이 바로 과학 인용 색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다양한 미디어나 언론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논문과 정보를 검색하고 보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처럼 잘 만들어진 플랫폼은 인간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듭니다. 저널인 뉴스는 오픈 뉴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언론 플랫폼입니다. 과거 뉴스 소비자는 생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뉴스 소비자는 단지 뉴스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소비하는 것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산자의 의도된 왜곡된 정보라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동일 정보라도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점의 해석은 사건을 바라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치 선전장관을 했던 괴벨스는 나에게 단 한 문장만 주어진다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 정보를 선별하고 왜곡해 낙인을 찍으면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 매체에서 보도된 쓰레기 만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도 선별적이고 과장된 왜곡 보도로 130여 개의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업체 사장은 투신 자살까지 했죠.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은 지나치리만큼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보를 왜곡하기 위해 99%의 사실을 나열하고 부합하지 않은 1%를 섞어서 마치 1%가 진실인 것처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알아내기 힘든 왜곡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널인 뉴스는 언론 보도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는 동일 전문가의 담론을 구체화해야 되고 돌출된 결론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론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적 공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명확히 정답이라고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담론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널인 뉴스는 뉴스 소비자가 곧 생산자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작성하거나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성 문제 등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있다고 가야 할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밭길이 있으면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처음 시도되는 이 오픈 뉴스 플랫폼은 문제를 개선하고 정도 언론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과거 배움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식인들에 의해 정보를 전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누구나 그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송고할 것과 기사 작성하는 방법이 서툴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을 커뮤니티에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게베스가 말한 것처럼 각종 사진이나 단 하나의 문장도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사를 다루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신의 이러한 활동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이러한 활동으로 누구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노동의 개념을 확대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을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육체적 노동으로 국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감정과 정신적인 노동 부분도 노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일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널인 뉴스는 플랫폼에서 글을 읽고 쓰는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은 글을 쓰며 소득을 얻는 것엔 반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것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창작자에게 광고 비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영상물에 광고를 게재해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버는 구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익이 높아지면서 영상의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 구독자는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컨텐츠를 좋아해주고 공감해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자신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는 월 수익이 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독자는 단순 소비자입니다. 유튜버를 생산자로 본다면 생산자는 소비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없다면 생산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를 통한 이익은 결국 수익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존 우리의 사고는 생산자는 콘텐츠를 제공했고 소비자는 콘텐츠를 소비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른 차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 누군가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비용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찬조를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유튜브나 수익을 창출하는 매체의 등장은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등장은 우리의 사고에 정착해 이제는 매우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한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읽고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힘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한 면이 아닐까요?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언론의 기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지근거리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감시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 기능을 통해 사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은 사회적 안녕과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오남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이러한 폐해 방지와 적시적절한 언론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시의성, 근접성 측면을 강화하고 예외성, 영향성 측면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순환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열린 뉴스 공간입니다.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오픈 뉴스 플랫폼입니다. 뉴스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3월 초순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2개국의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